좀 문제 좀 일반에 일상 메카. 내일 다 써야 돼. 다 써야 돼. 2차 메타 시간. 친구랑 메타 시간. 친구야. 저번에 맞춰서 한번 주간고사 보자. 그거 내가 평균 낼 거고. 그랬을 때는 같이 하지. 그 누구 아니야 이거? 할만하니 문제는 그냥 뭐요 정도 난이도 나올 것이다 생각하면 돼요. 요 정도거나 아니면 여기보다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조금 더 어려워. 할만해. 너희들 생각보다 이렇게 어쩔 수 없어. 아 물론 근데 오늘은 내가 좀 시간을 많이 줬지. 너희들 시간만 딱 엄수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50분, 체감 50분도 달라. 그러니까 너희들 1차는 첫 시험이라서 좀 쉬운 학교를 택했단 말이지. 이것보다 좀 어렵게 나올까? 학교 어디 이거? 아 이거는 비밀. 아니 여기 저기랑 비슷한 학교야. 다음 2차가 조금 더 어려워. 그래서 1차 좀 더 쉬운 학교를 했고. 몇 점부터가 300점? 난이도 따라 다른데 내가 만약에 이 정도 난이도를 요 근처 이 근방 지역에서 낸다면 일단 1등급이 나오려면 한 90점대 형성이 돼야 되겠고 90점대 나오고. 근데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그 거의 비슷해. 그러니까 뭐냐면 학교에서의 목표는 뭐냐면 1등급이 한 90 초반에서 끊기게끔 목표를 내. 혹은 80 후반, 90 초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이제 80점 정도에서 이제 2등급이 끊겨. 70점 되면 이제 3으로 내려가는 것 같아. 그렇게 되는 구조지. 거의 그 정도 예상하면 돼. 그래서 왜냐면 학교에서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니까 그 정도 선에서 애들은 그에 맞춰 난이도를 내는 거야. 근데 학생들이 조금씩 수준이 올라가니까 해마다 이제 난이도를 조금씩 올린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내년은 또 올라갈 거야 조금 더. 왜냐면 이번까지 시험 봤던 거를 내가 이제 수업을 계속 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는 조금 더 어렵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그리고 시험 봤으니까 오답은 해야 되거든. 왼쪽에는 반드시 해야 되고. 지금 뭐 점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디가 조금 부족한지 그걸 좀 체크를 하고 내가 단원명도 거의 표시가 돼 있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특정 부분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거기를 다시 한번 보는 거네. 우선 질문 좀 해결할 건데 어느 게 좀 어려웠을까? 3번? 3번 써볼까? 질문 해결하고 그 다음에 오늘 진도가 거의 2차수가 거의 남은 게 조금밖에 없어. 금방 하니까 2번은 8번. 8번하고 20번 7번 14번 12번 19번이요. 요 정도 합될까? 먼저 2번부터 봅시다. 22번도 22번도? 22번이요? 먼저 2번을 조금 보면은 2번 봅시다. 그러니까 지문을 보고 조금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조금 표현해 볼 건데 A 마이너스 2번 봐보면 A 마이너스 B가 2고 그 다음에 제곱제곱하게 나와있잖아. 그럴 때 지금 문제가 묻는 건 5제곱 빼기 5제곱이지. 우리가 5제곱 더하기 5제곱은 문제집에 다 들어가 있고 누구나 또 이제 다 대비가 되기 때문에 요즘은 조금씩 이제 변형이 들어가는 거고. 그럼 5제곱 마이너스 5제곱은 어떻게 풀냐는데 우리가 이제 항상 얘는 어떤 식에서 나올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우선 조건 자체가 제곱제곱 있다는 거지. 그러면 얘랑 누구랑 붙었을 때 얘가 튀어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봐야지. 우리가 이제 5제곱 더하기 5제곱은 어떻게 보였지? 얘는 얘지. 제곱 더하기 제곱이야 하고 그 다음에 세제곱 그지? 이런 거잖아. 얘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는 거야. 그럼 불필요한 거만 우리가 제거를 했었는데 얘를 전개하면 5제곱 그 다음에 요거 전개하면 5제곱 나오지. 그럼 불필요한 건 뭐였냐면은 얘랑 만났을 때하고 얘랑 만났을 때. 그래서 우리가 빼기
A 제곱 B 제곱을 공통인수로 꺼내면 A 플러스 B. 그 5제곱은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안개까지 해버리는데 그럼 볼게. 여기서 봐봐. 지금 우리가 이게 열심히 외운 거거든. 봐봐. 이걸 그대로 한번 이용해볼게. 이거 대신에 B 자리에 누구 들어가면 돼? 마이너스 B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니? 생각해봐. 지금 이 식이 있는데 이 B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B를 집어넣었어. 그럼 마이너스는 5제곱이니까 튀어나오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뭐가 나오는 거야? 5제곱 빼기 5제곱이 그냥 자동적으로 나와. 그러니까 얘가 머릿속에 있다면 얘는 그냥 만들어낼 수 있는 거라고. 그렇지 않니? 봐봐. 내가 지금 B 대신 내가 이거를 탄생시킨 배경은 뭐냐면 B 대신 마이너스 B를 집어넣는 거야. 그럼 좌변은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 B 대신에 마이너스 B를 집어넣으면 여기 A제곱 얘는 변화가 없어. 마이너스를 집어넣어. 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B 대신 마이너스 B를 집어넣었으니까 A 세제곱 빼기 B의 세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 얘도 변화가 없겠지. 제곱이니까 A 제곱 B 제곱 이게 되고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이렇게 되잖아. 공식을 가볍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를 그러니까 이게 계속 시험에 나왔었으니까 이건 뭐 새로운 거 같지만 요게 돼 있다면 얘는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이제 봐봐. 우리가 이제 5제곱의 10을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여기다 이제 필요한 것만 다 적을 건데 지금 제곱이 하면 6이라고 돼 있으니까 얘는 이미 나와 있어. 6이야. 내가 필요한 것들 몇 개 좀 얻어내야 돼. 얘도 나와 있지? 얘 2라고 나와 있지? 내가 필요한 거는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 필요하고 그 다음에 AB 값이 필요하지. 그 두 개를 좀 얻어낼 건데 우선 AB부터 찾아볼게. 우리 목표는 이제 두 개야.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하고 이거 두 개. 그럼 먼저 이 식에서 이 두 개가 보이잖아. 두 개가 보이면은 우리가 뭘 알아낼 수 있어? 얘를 제곱해볼게 얘들아. 얘를 제곱하면 즉 A 마이너스 B 제곱이지 4. A 마이너스 B 제곱은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AB지. 그렇지? 지금 내가 뭘 했냐면 이놈의 제곱은 이거에다가 마이너스 2AB잖아. 그럼 여기서 우리가 AB를 찾아낼 수 있어. 얼마? AB는 얼마? 1이 되겠지. 얘도 찾았어. AB 1이야. 그럼 얘는 1의 제곱인 거지. 얘도 찾았어. 얘만 찾으면 되네.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만 찾으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 얘는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 우리가 요거를 좀 배운다고 했지? 만약에 국세공식에서 요거를 확실히 기억하면 다 된다고 했지. A 마이너스 B 세제곱이야. 그러면 얘는 뭐냐면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 마이너스 3AB의 A 마이너스 이게 되지? 내가 합과 곱으로 이걸로 하는 게 조금 더 편하다고 했어. 내가 쉬운 거 넣으면 돼. 따라서 얘를 변형시키면 넘기기만 하면 되는 거지. 이항만 시켜주면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뭐예요?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 플러스 3AB의 A 마이너스 B 이거야. 그래서 이제 대입만 해주면 되겠고 요즘의 값은 얼마냐면 2를 대입하면 8이지. 그 다음에 3 곱하기 AB 우리가 1인 거 구해냈어. AB 얼마? A 마이너스 B는 2였지. 그러니까 6에다 8 더했으니까 14. 얘가 14다. 답이 나왔지. 그래서 뭐 이번 문제는 뭐 새로운 식이 아니야. 기존에 있던 거에다 B 대신에 그냥 마이너스 B 집어넣을 뿐인 거야. 그렇지. 어렵게 생각 말고. 3번은 얘들아. 3번은 그 미정계수에 관한 내용이지. 미정계수법은 수치 대입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개수 비교법이 있었어. 첫 번째 방식은 얘를 모조리 전개한 다음에 개수를 비교하는 방식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 방식은 내가 적당한 수를 찔러 넣을 거지. 그렇지? 그랬을 때 딱 눈치껏 잘 봐야 돼. 찔러 넣을 수를 누구로 결정할 것인가. 딱 식을 봐봐 얘들아. 오른쪽 식을 볼게. 그러면 그치? 날릴 수 있는 수를 대입해야 되겠지? 엉뚱한 수를 대입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3번의 식을 봤을 때 x 대신 누굴 집어넣어? 0을 집어넣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 집어넣거나 1을 집어넣을 생각을 해야지 당연히. 그치? 그래서 열림만 해주면 되겠지? 3번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지? 3번은 수치 대입이 조금 더 편하다고 했어. 그러니까 첫 번째는 x 대신 0을 투입해서 그렇게 해야지? 그럼 x 대신 0 집어넣으면 여기 4되지? 0 집어넣었어. 날라가고 그 다음에 맨 뒤에만 살아남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2c. c가 바로 나오잖아. c 얼마? 마이너스 1. 넣을 수는 문제에 따라 좀 바뀌니까 잘 봐야 되지. 그 다음에 대입할 수는 얼마?
마이너스 1이죠. 그것도 없이. x는 마이너스 1을 투입하면 얘는 2가 될 거고 플러스 3에다가 플러스 4가 될 것이고 500 봅시다. 마이너스 1은 첫 번째 거 날라가지 세 번째 거 날라가. 마이너스 1 이렇게 했으니까 마이너스 b에다가 마이너스 3이니까 3b. 그렇지. 이게 되겠네. 그러면 9가 손피니까 여기에서 b의 값도 나오지. b의 값이만. 그다음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x는 누구? 1을 집어넣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1을 집어넣으면은 8이 될 것이고 2 집어넣었으니까 2, 3, 6 플러스 4 이렇게 되고 5개 봅시다. 2 집어넣으면 뒤에 2개 다 안 나갈 것이고 2에 A다가 6에 6에 되겠네. 그래서 8, 4, 10 6이지. A는 1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면 편하다. 그러니까 당연히 미적계수법을 1차적으로 우리가 수치 대입을 먼저 생각하고 그게 더 편하니까. 그 다음에 가끔 이제 계수비교법을 쓰는 어떤 문제도 있다 이거지. 이 문제는 수치 대입이 훨씬 편하지. 그 다음에 12번은 조금 난이도 있는데 이건 내가 한번 그때 한번 우리 공수준 냈던 거 아니니? 그렇지? 학평 문제라고 했지? 네, 학평 문제. 그래서 이 문제의 특징은 뭐가 있다? 못과 나머지 같다. 이 특징이라고 했지. 그래서 얘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 12번. 얘가 나오면 진점은 좀 있지.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는. 그래서 좀 삼차라는 얘기 있고 fx가 그 가족권을 보면은 fx를 x-3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못과 나머지 같다 했어. 그럼 fx가 우리가 삼차인 건 알고 있어. 이 fx가 있는데 항상 우리 나머지 형님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랬지? 조건을 이 꼴로 요약을 하자 이랬지. b로 나눴더니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다. 이러한 형태로 모든 조건을 다 요약을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째려보면 된다고 했어. 그러면 가족권을 봤을 때 이 fx를 뭐로 나눴냐면 x-3의 제곱으로 나눴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몫도 그냥 qx랑 두지. 일반적으로. 그렇지만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몫과 나머지 같다잖아. 즉 몫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잖아. 우리가 2차로 나눴어. 2차로 나누면 당연히 나머지는 1차 이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ax 플러스 b라고 두는데 걔가 마침 몫과 같대. 그러니까 qx랑 두지 말고 애초에 뭐라고 두자. 그냥 얘도 1차인 거 알고 있으니까 ax 플러스 b라고 두는 거지. 이 문제의 특징은 여기다. 3차로 곱치는 것이지 않습니까? 3차로? 2를 수분이 돌아서 12번 12번. 제곱 세제곱 밑에 거 밑에 거 박스 밑에를 보시죠. 아? 그냥 박스 밑에로 하자. 아, 너 위에 거 보시는다 이제? 박스 밑에 내가 박스 밑에 써놨잖아. 박스 밑에 이거를. 아, 세제곱 보셨어 이거를? 이걸 보시면 돼. 이거는 그냥 그대로고 그 밑에 봅시다. 이거 해볼게. 그러면 x-3의 제곱 그 다음에 뭐냐면 여기 ax 플러스 b지. 이게 1단계지. 못과 나머지 같다 이럴 때 이렇게 줘야 돼 먼저 출발점은.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조건 나를 보면은 fx는 얼마다? 1이다 이런 얘기지. x-3으로 나누고 나머지가 1이란 얘기. x3은 1이 된다 이 얘기야. 그래서 그 나조건을 이용해서 우선은 A하고 B의 관계식을 이끌어낼 수 있어. 근데 대입할 게 지금 뭐밖에 없어. 딱 봤을 때 우리가 3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우선 3을 집어넣어가지고 3을 집어넣으면 F3이 튀어나올 건데 3을 집어넣으면 여기 다 날라가지. 3 집어넣으니까 3A 플러스 B가 될 거야. 얘 얼마? 1이다 이 얘기야. 관계식이 하나 나오게 돼 있어. 그런 다음에 한 문자 쏘갈 수 있지. B는 1 마이너스 3A 이런 식으로. 문자의 식을 줄이는 거야.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 x는 x-3의 제곱에 a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a의 플러스 1이지. 그 다음에 여기 ax의 마이너스 3a의 플러스 1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거야. 비율 쏘고 있어. 그럼 지금 봐봐. 그 박스 밑에 한번 봅시다. 이제 문제 fx를 x-3의 세제곱으로 나눴을 때지.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뭐다?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이 fx라는 애를 x-3의 세제곱으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가 있을 거야. 그렇지. 그럼 3차로 나눴으니까 이 나머지는 몇 차? 얘는 2차 이하가 돼야 되겠지. 3차로 나눴으니까 얘는 나머지는 2차 이하만 만족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형태로 만들어야 돼. 주어진 이 식을 이 형태로 내가 변형한다고 했어. 그렇지? 그럼 봅시다. 이 식을 만들어낼 건데 나누는 얘기가 아니야 이거는. 그렇지? 이 식을
변형해서 만들어낼 건데 항상 보면은 여기가 맞아떨어지게 돼 있다고 했잖아. 얘 봐봐. 여기 관찰해볼게. 여기 관찰해보면은 A로 묶이지. A로 묶어내면은 X 빼기 3 이렇게 돼.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분배를 하면 되잖아. 그치? 얘를 하나로 보고 그치? 얘를 분배시켜볼게. 분배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이놈이 이렇게 되겠지? 얘가 fx가 분배를 시키면 x 마이너스 3의 세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a가 되겠지. 얘 분배 한 번 하고 얘를 한 덩어리로 보고 그 다음에 요거 분배해볼게. 그럼 뭐가 되냐면 x 마이너스 3의 제곱 이게 될 거죠. 그 다음에 뒤에 원래 붙어있던 놈 ax 마이너스 3의 1 플러스 1 했지? 딱 만들어줬잖아. 봐봐. 내가 지금 원하는 형태가 어떤 형태냐면은 x 마이너스 3의 세제곱 그 다음에 얘가 바로 몫이 되는 거지. 여기서 이 네모에 해당하는 얘가 바로 요 a가 바로 몫인 거고 항상 중요한 거는 이 나머지의 자격 조건을 갖추었는지 확인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2차 이해만 되면 되는데 딱 얘가 2차 이해 만족하고 있잖아. 얘가 바로 나머지가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지금 봅시다. 그래서 요 A값 구하라고 조건 하나 던져줄 건데 나와있지. 그 박스 밑에 보면 뭐라고 돼있지? 나머지를 RX라고 할 때 RA가 1이 나왔다. 여기다가 2를 집어넣는 거지. RA X에 2 집어넣읍시다.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지? 1이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되니까 요게 1이 나왔다. A 값이 얼마냐면 A도 1 되겠네. 1 나왔으면 끝난 거지 뭐. A 1은 끝난 거지. FX 다 넣은 거잖아. A 1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 다음에 4 집어넣으면 되겠지. 따라서 마지막으로 F4를 구하시오. 이 얘기니까 F4는 4 집어넣으면 여기 1이야. 1인데 A도 1이니까 1. 그 다음에 4 집어넣으면 여기 1인데 4 집어넣으면 A 플러스 1이지. 2가 되네. 정답은 4. 실명은 확정 문제니까 좀 중요도가 있다고 그랬어? 나머지 중에서 이 문제 특징이 뭐 있다고? 목과 나머지 같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목소리 TX라고 뒀던 거 그거하고 다르게 그치? 목소리 어떻게 잡자? 애초에 이렇게 잡고 시작하는 거야. 이 특징이었고 항상 패턴을 기억하는 말이야. 그치? 1단계는 목소리를 이렇게 둔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지? 우리가 스토리를 기억해. 한 문자를 소거했지? 한 문자를 소거한 다음에 이 형태로 우리가 변형을 하는 거야. 나눈다는 개념이 아니라고 했어. 나머지 정리에서 우리가 나눈다는 개념을 이제는 잊어야 되고 묶어서 묶는다는 개념을 봐야 돼. 그래서 x 마이너스 3이 세제곱 묶었을 때 묶이지 않는 찌꺼기 그게 바로 나머지가 되는 거야. 저 어떻게 분배할 거야? 어디? 이거? X 할 때. A를 묶은 다음에 얘가 하나의 덩어리인 거지. 그 다음에 1 하고 그 다음에 얘를 한 방에 분배한 거지. 그렇지? 그러면 x 마이너스 세제곱에 A 있을 것이고 얘랑 1이랑 만났으니까 이게 되는 것이고. 되겠니? 전개식 이해가? 다시 한번 좀 천천히 봐봐. 여기 특히 한 문자를 없앤 다음에 여기에서 내 목표가 요거니까 이 형태를 만들려고 항상 이 문제가 맞아떨어지게 돼 있거든. 이게 그거 걱정 안 해도 돼. 항상 묶이게 돼 있어. 이렇게 묶인 다음에 x-3이라는 같은 인수가 하나 더 만들어지게끔 항상 늘어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되겠어. x-3의 제곱이 어떻게 돼요? 이거 아니 밑에 이거 x-3 제곱 이거 어떻게 만들냐고. 제곱 그럼 여기 다시 한번 적어볼게. x-3의 제곱에다가 지금 여기 내가 a로 묶었을 때 x 빼기 3 플러스 1이지. 그럼 얘를 분배 법칙 쓴 거야. 이 x-3의 제곱이 분배가 되면은 얘가 분배가 되면서 여기 나오지. 그 다음 얘가 얘랑 만나니까 1이랑 곱해지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지. 그 다음에 얘는 그냥 원래 있던 놈들 적어준 거지. 분배 법칙 쓴 거야. 잠깐만 저희가 3차 시전 나왔을 때 하는 그 방법은 아닌 거죠? 그 문제 아니지. 지금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 3차 시험할 때 그 문제 아니야? 이거 좀 달라. 그래서 이 문제 특징은 뭐라고? 특징을 기억해야 돼. 목과 나머지 같다. 이 문제야. 그 유형은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 수학적 결과적으로는 그 진행되는 패턴이라든지 스토리를 약간 내가 정리를 해가지고 머릿속에 넣어야 돼. 어느 정도의 암기도 필요하다는 거야. 이 아이디어 있지.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오는지 조금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14번으로 넘어가 볼게. 14번.
우리가 중간고사 범위에서 이렇게 숫자가 나왔어요. 뭐 고민할 여지가 없어. 무조건 치환이야. 중간고사 범위에서 숫자가 등장하면은 100% 치환이야. 뭐 인수분해든 혹은 뭐 인수정리든 모든 문제는 다 치환에 대한 거죠. 이 H라는 애가 700일 빼기 699. 그 다음에 700일 빼기 699. 이거의 세제곱. 그럼 이거를 보면은 누구를 치환할 것인가 좀 고민해봐야 돼. 700일이 보이고 699가 보이는데 밑에는 세제곱 없어. 아 봅시다. 나 같으면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하겠어. 지금 요거잖아. 이게 몇 자리 전신이야? 그럼 회사는 이거를 뭐 700을 치환했잖아. 아 그것보다는 뭐 700을 치환해도 돼. 나 같으면 그냥 이렇게 하겠는데. 얘를 A로 치환하고 얘를 B로 치환하는 거지. 그냥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얘를 A라고 놓고 얘를 B라고 놓는 거지. 그러면 이 주식은 뭐가 되냐면 A 마이너스 B분의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 이럽니다. 그럼 우리가 인수분해 공식 열심히 외웠거든. 그렇지? 그러면 얘 인수분해 하면 요놈이잖아. 지금 A 마이너스 B에다가 A의 제곱에 플러스의 AB의 플러스 B 제곱이지. 그래? 얘를 인수분해하면 얘가 이렇게 약분되면서 남는 거는 누구 남냐면 A 제곱에다가 AB에다가 B의 제곱 이게 남지. 이게 조금 이게 계산이 좀 짜증나구나. 700을 제곱해야 되니까, 그지? 일일이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아니면 뭐 이렇게 써도 돼. 그냥 얘는 700 더하기 1의 제곱이고 AB잖아. 그럼 700 더하기 1, 700 빼기 1, 그 다음 플러스 700 빼기 1의 제곱이고. 선생님 A 제곱 플러스 B 제곱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으로 해가지고 하면 그렇게 해도 돼. 그러니까 뭐 얘를 구승모식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얘를 이렇게 해도 돼. 그것도 괜찮은 거지. A 플러스 B의 제곱에 이거 합법 그렇죠. 이것도 괜찮아. 이 방법도 괜찮아. 이 방법도 두 개 더하면은 이게 나올 수도 있겠다. 700이랑 699를 넣으면 1300 좀 깔끔한 수가 나오겠네. 그치? 이 방법도 괜찮아. 요것도 분할이 되다. 방법이 되게 다양해. 여기서 해낼 수 있는 방법. 근데 요것도 괜찮은 방법 같아. 왜냐면 두 개 더 있을 때가 이쁘거든. 700이라고 699를 더하면은 그치? 딱 100으로 그냥 딱 떨어지니까 괜찮은 것 같아. 요걸로 해도 되고 아니면 이걸 정리해도 되고. 쓴 김에 요걸로 한번 해보면 얘는 700의 제곱 2개 있고 2 곱하기 700의 제곱 그 다음에 2배 이거 있고 2배 이거 없어 이제. 그 다음에 1, 2배 나오니까 여기 2 남을 거고 그 다음에 합차니까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지. 700의 제곱 빼기 700의 제곱 빼기 1이야. 결과적으로 700의 제곱 몇 개? 3개 있는 거야. 여기는 3 곱하기 700의 제곱 더하기 1이 되겠네. 이런 식으로 마무리 지어주면 되겠지. 계산 마무리 넓게 해보고 그 다음 15번 갑시다. 15번은 뭐 요 근래 배운 우리가 이참수고 15번 갔을 때 15번과 관련해서는 가장 의미 있는 내용이 fx가 x의 제곱에 그 다음에 ax 플러스 b지. 그럴 때 f의 마이너스 4 그다음 f 2가 같다 이거. 그럼 우리가 이제 이차함수에서 얘들아 이차함수에서 함수값이 같대. 이게 뭘 의미하지? 얘가 뭘 알려주고 싶은 걸까? 대칭수만 해주는 거겠지? 함수값이 같다는 얘기는 그거 중간점이 대칭수라는 얘기야. 이차함수 특성이 뭐냐는 거야? 아래로 보려고 했을 때 함수값이 같다는 얘기는 y값이 같은 거거든? 요 y값과 요 y값 같지? 그럼 이거하고 이거 중간점이 항상 대칭수 될 수밖에 없다고. 그렇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4를 넣었을 때하고 여기 2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같대. 그럼 걔하고 얘하고 얘 중간점이지.
중간점의 좌표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1이거든. 그러니까 얘를 딱 봤을 때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대칭축이 x이고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야 돼. 함수값이 같다는 거의 의미야. 대칭축을 알려주는 거 항상. 그러면 대칭축을 알려준다는 얘기는 A값 알려준 거지. 우리 대칭축 구하는 공식이 마이너스 2배 요 놈의 개수지. 그 다음에 이거 마이너스 2분의 A가 바로 대칭축 구하는 공식인데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A 값이 바로 튀어나오네. A 값이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2가 나오지. 아, 나오지. A 값은 2. A 값은 밥 나오고 그 다음 B 값만 찾아내면 되는데 B 값. 지금 B 값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 15번 문제에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 fx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거야. 최소값이라고 하는 거는 뭘 묻냐면 이게 최소값이지? 그 제한 범위가 없어. 제한 범위가 없으니까 모두 실수란 얘기고 최소값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요 지점에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 즉 뭐냐면 f의 얼마? 마이너스 1 최소값이 된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은 1 마이너스 a 플러스 b 요게 바로 최소값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b 집어넣으면 되지. 그럼 뭐가 되냐면 b 빼기 1 되겠지. B 빼기 1이 나오는 걸 찾아라 이거네. 마이너스를 집어넣어라. 뭐 답은 나왔네. F의 마이너스. 이미 답이 나왔네. 그치? 답이 지금 3번에 나와 있지. 15번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대칭축만 찾으라는 얘기지 뭐 실제로. 그 다음에 17번 넘어갑시다. 17번은 제목을 대면은 뭐라고 나와야 될 거지? 연조립제법 기억나니? 조립제법 연달아 쓰던 거. 그걸 관한 문제야. 그래서 17번을 보면은 좀 다항식 4차식 있어. 그 다음에 f의 1.1. 여기다 그냥 1.1을 무식하게 늘은 얘기가 아니겠지. 왜냐면 fx가 3x 4제곱에 마이너스 5x 세제곱 그 다음에 x의 제곱에 그 다음에 4x 플러스 2제곱 f의 1.1을 구하려면은 얘는 연조립제법과 관련있다고 했죠. 그럼 우리가 이제 봐 f의 1.1을 구하면 그럼 우리가 이제 조립제법 돼. 조립제법 쓰는 건 어렵게 시켜놨어. 3하고 마이너스 5하고 그 다음에 1하고 4하고 2를 적었어. 그럼 항상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뭐라고 했냐면은 여기에 세워야 될 수를 항상 헷갈린다고 그랬어. 누구를 조립제법을 세울 것이냐. 내가 이거와 관련해서는 알려줬지. 1의 자리 항상. 여기서는 누구냐면 얘야 얘. 1을 세워야 돼. 그러니? 어떤 형태가 나오는지 간에 항상 1의 자리로 조립제법을 쓴다는 거야. 조립제법. 그럼 걔를 한번 해볼게. 그럼 왜 1의 자리를 하는지는 우리가 이따가 조립제법을 다 해놓고 그 식을 써보면 알 수 있어. 그러면 봅시다. 처음에 내리지 3 곱해서 올릴게 3이야. 더하면 얼마?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지? 그 다음에 더하면 3이고 3이니까 5가 되겠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1 3 곱해서 올리면 3 더하면 1 1이지. 0이고 0이고 3이 될 것이고 다시 한번 또 다시 한번 또 3을 곱해서 올리면 3이고 더하면 7. 그러니까 여기 봐. 여기 나온 지금 5, 3, 4, 7, 3 여기 보면 뭐냐면 우리가 이런 거 배웠단 말이야. 얘를 뭐냐면 x 마이너스 1이지. 이거의 4제곱 이런 형태로 내림차순 정리할 수 있다는 거지. 세제곱 그 다음에 c의 x 마이너스 1제곱 그 다음에 d의 x 마이너스 2까지 이 5개의 수 A, B, C, D를 구하는 방법. 그때 우리가 연조립이라고 했어요. 그거 내가 증명까지 해줬잖아. 증명하는 정도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얘가 2가 되는 것이고 얘가 D, 그 다음에 얘가 C, 얘가 B, 얘가 A가 된다. 이랬어. 그럼 그냥 집어넣으면은 여기가 3이고 얘가 7이 되는 것이고 얘 4, 그 다음에 얘가 3, 얘가 5, 얘가 1이야. 그럼 봅시다.
이 상태에서 1.1을 여기다 양변에서 딱 넣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십진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계산이 좀 용이하다 이랬어. 1.1을 넣어볼게. x 대신에 이 상태에서 1.1을 투입을 하면은 f의 1.1을 여기다 넣기는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얘기지 이거. 여기다 넣으면 상당히 편하지? 1.1을 넣었어. 그럼 1이 그냥 일제히 다 사라지지.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a 곱하기 0.1이지? 0.1에 4제곱. a는 3인 거 구해놨으니까 3 이게 되죠. 그 다음에 얘는 7 곱하기 0.1의 세제곱. 그 다음에 얘는 4 곱하기 0.1의 제곱. 그 다음에 얘는 3 곱하기 0.1. 그 다음에 뭐냐면 얼마 됐지? 그렇죠. 여기는 뭐가 되냐면 5.3473이 되겠네. 그거 쉽지? 그래서 1의 자리로 조리집합을 세워야 된다는 거야. 알겠니? 이게 꼭 요게 나오는 게 아니야. 이게 다른 수가 나올 수도 있어. 응? 그거 먼저 시켜보라고. 누굴 세운다? 1의 자리. 이거 기억하자고. 그 다음에 이제 18번으로 넘어갈 건데 18번은 이게 2, 3년 전인가?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풍리여고에 그대로 한 집에 봅시다. 18번. 게임 규칙이 있고 한번 읽어볼게. 게임 규칙이 얘도 학년평가 문제랑 비슷한 거야. 변형을 해가지고 그림 좀 추가해서 넣었어. 규칙 이름 뭐냐면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n이라고 할 때 z의 n제곱을 계산한다 이거야. 그럴 때 규칙 2는 뭐냐면 거듭제곱 했을 때 n제곱을 했을 때 실수면은 절대값을 붙인 만큼 칸을 이동하고 허수면은 이동하지 않아. 규칙이지. 그럼 봐봐.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따라하면 돼. 얘가 지금 현재 2i래. 그 밑에 보면은 이 z가 순호수 2i라는 놈인데 실수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 절대값만큼 움직이고 허수가 나오면 안 움직인대. 그러면 얘를 거듭제곱을 해봐. 1제곱이니까 제곱은 뭐가 되지? 제곱은 4의 i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가 되지. 그렇지? 그럼 이거의 세제곱은 뭐는 거? 세제곱은 얘하고 얘를 곱하면 되지.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8i가 되겠네. 4제곱은 4제곱은 요놈의 제곱이죠. 얼마? 16이 될 거야. 그렇지. 그 다음에 5제곱 가볼게. 5제곱은 지금 4제곱하고 얘를 곱하면 되지. 그럼 얼마냐면 32의 i가 될 거고. 마지막으로 주사위 눈이라고 있으니까 6제곱까지만 하면 돼. 6제곱은 뭐냐면 요놈의 세제곱의 제곱이잖아. 64의 i제곱 마이너스 6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됐어? 그럼 봅시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실수. 1? Z 1제곱이잖아. 안 쓴 거는 Z라고 하는 거는 1제곱을 의미하니까. 그럼 봅시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말이 이 백사가 적혀있는 칸에 도착을 했어. 그랬을 때 주사위 던진 횟수를 A라고 할 때 최소값을 구하래. 그러니까 뭐냐면 가장 적게 던져가지고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싶냐면 백사라는 곳에 위치하고 싶은 거야. 백사. 얘들아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지금 허수일 때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했어. 그러면 3이 나오거나 5가 나오면 절대 안 움직이겠네. 그럼 1도 안 움직이지. 그럼 2가 나올 때는 몇 칸 움직여? 4칸 움직인다는 얘기지. 절대값만큼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4제곱. 그러니까 눈이 4가 나왔을 때 얘는 16칸을 움직인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6이 나왔을 때는 몇 칸? 절대값이니까 64칸을 움직일 거야. 그러면 가장 적게 주사위를 던지려면 얘가 많이 나오면 되겠지. 그렇잖아. 6이 나오면 64칸을 나와요. 그렇잖아. 그러면 64. 최종적으로 104에 유지해야 돼. 그럼 104라고 하는 거는 64가 2번 더해줄 수 있니? 안 되지. 넘어가잖아. 64 한 번 나와야 되고. 그치? 얘 한 번에다가 얘는 2번은 나올 수가 없어. 왜냐면은 128이 되버리니까 넘어간다는 거지. 그 다음에 16 더해볼게. 64에다 16 더하면 80이지? 그러면 한 번 더 가야 되겠네. 그치? 그럼 얼마니 이거? 16에다 10 더하니까 32. 64에다가 32 더하면 96. 96이니까 8이 더 필요하네.
8이 더 필요하니까 네 칸 두 번 나오면 돼. 4 더하기 4 이렇게 나오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정확히 딱 104에 떨어지지. 그치? 그러니까 몇 번? 5번. 6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6 한 번 나오고 6, 4, 4, 2, 2. 딱 5번 만에 104에 딱 도착할 수 있는 가장 최소값이 수지. 되겠니? 그냥 일부러 깔아쳐야 돼요. 어? 이건 좀 껴맞춰야 돼요. 그렇지. 지금 문제가 최소값으로 오니까. 껴 맞추는 건데 어렵죠. 끼워 맞추는 건 얘들아 104에 도착하려면 얘가 가장 많이 들어갈 수 있어야 돼. 두 번 못 들어가. 128이 되니까 얘는 무조건 한 번이야. 그 다음 수 얘를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 수 얘를 생각하는 거지. 그렇지. 끼워 맞춘다기보다는 사분이 하나씩 생각하는 거지. 얘가 흔히평가 문제야. 승인이 이미 나왔어. 타 학교는 또 모르지. 내년에 이제 내 학교 문제가 될지도. 그 다음에 19번 갑시다. 19번은 내가 뭐 강조했던 거 아니지. 식을 작성하는 거. 지난 시간에 뭐 했지. 너희들이 막 질문 많이 했던 거. 지금 뭐 그림 자체가 어떻게 돼 있어? 위로 볼록인 2차 함수 이동하고 그 다음에 직선 gx가 있지. 얘까지는 fx. 요런이 gx. 그런데 지금 교점의 x좌표가 여기가 2고 여기가 8이다. 지금 문제 한번 읽어보면은 2차 한계수가 마이너스 1인 동그라미 쳐야지. 2차 한계수가 최고차항에 대한 얘기가 있어. fx가 그지? fx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 있고 교점의 x좌표가 각각 2하고 8이다. 그럴 때 hx라고 하는 거는 hx 약속이 뭐냐면 fx 빼기 gx래. 좀 봅시다. 지금 교점을 우리가 구한다는 얘기는 두 식을 연립한다고 그랬지? 즉 이 fx하고 gx y 값이 같아지는 그때 x 값을 찾는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립을 하지? 그게 넘어가면은 fx 빼기 gx는 0이 될 것이고 요거는 지금 현재 몇 차식? 당연히 2차식이지. 얘 2차에서 1차를 뺐으니까 당연히 2차식이 될 거야. 걔를 지금 hx라고 하게 되더라. 이 얘기잖아 지금. 그래 인수정리까지 배웠단 말이야. 그러면 봅시다. 교점이 2하고 8이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다 2 넣었을 때 0이 나온다는 얘기지? 그치? F2하고 G에 교점이라고 하는 건 의미가 이런 거잖아 지금. F2하고 G 같고 그 다음에 F의 8하고 그 다음에 G의 8 이렇게 같기 때문에 얘 넘어가면은 여기다가 2 넣었을 때 0 나왔고 8 넣었을 때 0 나왔으니까 인수정리 떠올려야지. 2 넣었을 때 0 나왔으면 무슨 인수? 얘는? 그치? X 마이너스 1이라는 인수 갖고 있다. 8 넣었을 때 0 나왔으니까 X 마이너스 8이라는 인수 갖고 있다. 최고차항에 대한 얘기 있는지 확인 작업해주고 있지.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마이너스 1 주면 되지. 끝. 이게 hx인 거야. 그래서 이 hx의 지금 문제가 뭐냐면 p에서 얘 최대값을 구하라 이거지. 그럼 hx가 이놈이니까 hx. 얘는 우리가 그림으로 이해해볼게. 이게 hx거든. 물론 전개해서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얘가 x축과의 결점이 위로 볼록이는데 위로 볼록이는데 지금 여기 2하고 8인 지점에서 x축과 만나고 있어. 그럼 최대는 어디서 발생한다? 얘하고 얘 중간점에서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대칭축에 해당하는 점이 5가 될 것이고 즉 5를 넣었을 때 y값, 즉 함수값이 바로 최대값이 된다. p의 값은 이미 찾았어 우리가. 이 스몰 p는 뭐냐면 5라는 거 알 수 있지? x가 5일 때 최대값 얼마나 나죠? 5 집어넣으면 되잖아 우리가. 5 집어넣으면은 3 될 것이고 3에다가 15 플러스 15는 15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지. 두 개 더하면 네? 답이 없어. 9구나 미안해. 5 집어넣으면 9지. 두 개 더하면 14. 그 다음에 20번 복수수. 그 20번 복수수 옳은 것을 고르시오요. 이런 박스형 문제 잘 나온다고 했어. 모두 골라라. 그러면 우리가 어떤 복수수가 있는데 Z1, Z2 이렇게 이름 붙였어. 그럼 우리가 모르면 우선 A 플러스 BI 이렇게 잡아야 되겠고 얘는 C 플러스 DI 이렇게 잡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럴 때 기억부터 보면은 기억 보면은 이거에 봐야 즉 편례에 붙이는지 A 마이너스 B이지 Z1의 봐
얘하고 Z2가 같대. 얘하고 C 플러스 DI가 같다는 얘기야. 우리가 애초에 정의해낼 때 A하고 B하고 C하고 D는 당연히 뭐가 된다? 실수가 된다 이랬어. 그럼 여기서는 복소수 상등이 떠올라야 되겠지? A-BI하고 C 플러스 DI가 같대. 그러면 A하고 C하고 같을 것이고 그다음 마이너스 B하고 D하고 같겠지? 그 이유는 뭐다? A, B, C, D가 실수니까 복소수 상등. 그래서 요게 성립이 된다는 얘기고 Z2는 A하고 C하고 같다는 얘기야. 실제로 뭐냐면 얘는 A인 거고 얘는 마이너스 BI 이런 식으로 정수입하는 거지. 그럴 때 지금 두 개를 한번 더해보래. Z1과 Z2를 더해보래. 두 개 더해볼게. 두 개 더하면 얘 사라지지. 2A 나지. 2A. 그러니까 이거 허수다 틀렸지. 기억 틀렸지. 허수가 아니지 실수지. 기억은 틀렸지. 그 니은번호가 보면 지금 봅시다. 마찬가지야. 지금 Z1하고 얘하고 이거의 바가 같대. 그러니까 A 플러스 B I고 그 다음에 이거의 바를 주고 C 마이너스 D에 같은 얘기지? 그럼 해석하면 똑같은 얘기네. A하고 C하고 있고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D 뭐 이런 얘기지. 그럴 때 두 개를 곱했다는 거야. Z1, Z2 이게 0이면 이래. 그럼 얘를 곱해볼게. 얘는 A 플러스 BI고 얘는 A 마이너스 BI거든. 현재 두 개를 곱했다는 얘기야. 합차니까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지. 얘는 A 제곱 그다음에 플러스 B 제곱 되지. I 제곱 마이너스 D니까 지금 얘가 0이 된다는 얘기야. 얘가 0이 된다는 얘기는 A, B는 애초에 실수였거든. 실수의 제곱들의 합이 0이니까 A도 0이고 B도 0이 돼야 되겠지. 둘 다 0이니까 결과적으로 0이 된다. 니은은 참이네. 처분이 해당하면 되는 거야. 니은은 참이다. 그 다음에 이거 봅시다. 디귿번 내가 강조했던 내용이지. 봐봐. Z1의 제곱, Z2 어떤 복소수를 제곱했어. 0일 때 둘 다 0이냐 이거. 얘도 0이고 그리고 얘도 0이냐. 이건 당연히 안 된다고 그랬지. 우리가 제곱이 하면 0이야. 둘 다 0이 되기 위한 조건은 뭐냐면은 실수일 때였지. 그치? 실수일 때. 그런데 얘는 뭐냐면 실수가 아니다. 복소수지. 실수보다는 더 넓은 범위. 즉 허수도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소집하지 않아. 보자마자 그거야. 지금 많이 내가 얘기했던 거잖아. 제곱의 합이 둘 다 0이냐? 그건 아니라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놈 자체가 우리가 실수일 때만 가능한 거죠. 이게 실수가 아니잖아. 디귿하고 리을을 비교하자고 그랬지. 리을은 참이지. 리을은 해봐야 되겠네. 아니다. A 플러스 B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발을 붙이고 와. A 마이너스 B하지. 얘 됐을 때 0이 나왔대. 그럼 얘는 뭐냐면 A제곱 B의 제곱이 0이냐 이거지. 그럼 A, B는 애초에 실수했으니까 얘를 해석하면은 A도 0이고 B도 0이다 이 얘기야. 둘 다 0이니까 당연히 같겠지. 이유를 찾았지. 아, 22 마지막으로 22. 이 기호는 뭘 동그라미 해야 될까? 내가 얘기했었어 이미. 2차 그래. 아니 문제를 읽어나가면서 이거는 2차 또 하나 빠지겠구나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읽어나가야지. 문제 수동적으로 풀면 안 돼? 내가 출제원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어디가 함정이 나온지 이미 다 알고 있어야 돼. 이 시기로는 2차란 말에 동그라미 쳐야지. 그럼 K가 뭐가 될 수 없다. 절대 2가 될 수 없는 거지. 그치? 차수에 대한 얘기 나와 있으니까 K는 절대 2가 될 수 없고 문제를 봤을 때 지금 뭐죠? 우선은 기본적으로 K는 2가 아니다. 써먹을지 안 써먹을지 모르지만 얘를 제일 먼저 써놔야 돼. 그런 다음에 두 근이 모두 양수래. 실근의 부호비였지 우리가. 두 개의 근이 모두 양수야? 그러면은 뭘 검토해 우리가? 음양 따지려면 먼저 실근이 돼야 된다고 했어. 허근은 음과 양이 존재하지 않잖아. 대수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판별식을 먼저 해줘야지. 그리고 2차 방정식을 적어보면은 K-2의 제곱 K-2의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K 빼기 1의 X 그 다음에 K 더하기 1제곱 이러한 2차 방정식인데 두 개의 글이 모두 양수가 나온다 했어.
K는 이거 아닐 것이고 2차란 말에서 2차란 말이 있으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검토해야 될 거는 판별식이야. 판별식인데 서로 다른이란 말이 있는지 봐야 돼. 그리고 그냥 두 군데 있지. 서로 다른이란 표현이 없지? 그럼 판별식이 어떻게 된다? 0보다 크거나 같아도 돼. 그래서 판별식 이 절반 짝수 판별식을 쓸게. 이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요거 요거야. K 마이너스 위에다가 K 플러스 1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도 된다. 그럼 정리합시다. K제곱 사라질 것이고 여기 마이너스 2K 플러스 1 이거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K인데 얘랑 붙었으니까 플러스 K 얘는 마이너스인데 얘 붙었으니까 플러스 2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K가 얘 넘어가면은 3보다 작거나 하나 나오지. 요거 하나 나왔어. 첫 번째 판별식 나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거는 그래서 우리가 뭘 살폈냐면은 두 분의 합하고 곱을 검토했지. 두 번째는 두 분의 합. 두 분의 합을 볼 건데 두 분의 합을 구하는 공식은 근계성계 그랬잖아. 근계성계 마이너스 이거 뭐예요? 그래서 뭐냐면 K 빼기 2분의 여기 2에 K 빼기 1이지. 얘가 0보다 커야지 둘 다 양수니까. 그러면 우리는 부등식이란 말이야. 부등식이고 우리 부등식의 중요한 선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수로 곱하면 부등가 바뀌어버리지? 그럼 부등 안 바뀌게 하려면 뭘 곱하자? K-의 제곱을 곱하게 됐겠지? 여기서 약간 좀 범위가 좀 초과된 것 같은데? 부등식 풀어야 되는데 K-의 제곱을 곱하면 부등가 안 바뀌어. 양수로 곱했으니까. 그래서 위에다가 얘는 K-1에 K-1가 되겠지. 양변에 내가 뭘 했냐면 K-의 제곱을 곱해서 양수를 곱해서 부등을 안 바뀌게 만든 거야. 이게 어떻게 바뀌면 되니까. 우리 2차 부등식을 좀 알아야 되는데 찢어지는 법이야. 찢어지는 법이.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K는 1보다 작거나 또는 K는 2보다 작다는 거지. 마지막 세 번째 두 분의 곱을 봅시다. 두 분의 곱을 보면 이놈의 이놈이지. K 마이너스 2분의 K 플러스 1이야. 얘가 양수가 돼야 돼. 마찬가지로.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K 마이너스 제곱 곱하면 요거에다가 K 빼기 2지. 얘가 양수가 되어야지. 그럼 여기서 K는 작은 것보다 작거나 큰 것보다 크다. 요거 해야 되지. 범위가 지금 무려 요거 하나 나왔고 두 개에다가 요 세 개. 이거의 공통범위를 구해줘야 돼. 이거는 열린 부등식인데 이걸 냈네. 그래서 정수를 낸 것 같아. 그래서 정수. 이 열린 부등식을 풀라는 의미가 그거 같아. 요거를 모두 만족하는 정수를 구하라 이건데 우리가 수직선에 한번 그려볼게. 수직선을 그리면 먼저 3보다 작거나 되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1보다 1하고 여기 이거 있는데 1보다 작거나 그다음에 2보다 크대. 그다음 세 번째 나 1보다 작거나 여기 마이너스 있지. 나 1보다 작거나 2보다 크다 돼 있어. 2보다 크다 돼 있지. 우리 연립부등식은 어떻게 푼다? 그러니까 뭘 찾아봐야 돼? 지붕 천장이 제일 많은 데가 답이지. 그러면 천장 어디가 많이 제일 많이? 천장 여기 세 개 있지. 요 부분이지. 그치? 그래서 지금 문제가 양의 정수 K 값을 구하래. 음수는 볼 필요조차 없지. 지금 K가 지금 하나밖에 없는데. 답을 바꿔야 되겠다. 22번 내가 답을 좀 바꿔서 좀 할게. 해설이 엉망이네. K가 마이너스보다 작다면 안 봐도 돼요? 왜냐면 양의 정수 K 값을 구하고 있으니까 이쪽은 안 봐도 되고 한 개, 정답은 한 개로 추측할게.
보자. 그리고 우리 판행 교재 있잖아. 다음 주에 오늘 거의 다 끝났는데 한 한두 문제 정도 남았어. 그거 좀 괜찮네. 답이 뭐예요? 한 개. 됐어. 여기서는 정수 페이를 얼마나 오지? 3 하나밖에 안 나와. 얘 2가 안 들어가잖아. 두 개가 아니라 한 개로. 유형 22번까지 했는데 유형 22번이 좀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가 22번. 유형 22번 관련해서는 357번을 배우십시다. 357번. 얘가 좀 변수가 세겠다는 거야. 학평 문제야. 문제 한번 읽어보면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y축과 a에서 만나고 이 점이 a점, 여기 a점, 여기 b, c 이렇게 돼 있어. 근데 p라는 점이 있는데 p라는 점이 곡선 위를 따라서 a점에서 c점까지 움직여. 그러니까 p라는 점이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a점에서 출발해가지고 어디까지? 이 c까지 움직인다 이런 얘기야. 그렇지? 그러면 이 p라고 하는 점이 이 곡선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p라는 점을 어떻게 잡을 수 있냐면 이렇게 잡을 수 있겠지? x좌표가 만약에 a야, y좌표 b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 p점을 내가 a, b라고 잡았어. 지금 문제에서 a, b로 잡았네. 그랬을 때 지금 뭐냐면 문제가 묻는 거는 3a 플러스 b지. 이 3a 플러스 b 이거의 최대 치수 구하시오리야. 봅시다. 그러면은 이 문제의 제목을 달면은 뭐냐면 관계식이 주어진 경우, 이 문제에 유형을 좀 정리하면 관계식이 주어진 경우에 최대 치수식 있는 경우, 예, 맥시멈과 미니멈에 관한 경우지. 그럼 봐봐. 관계식이 있다는 거는 두 개의 문자가 존재한다는 얘기야. P라고 하는 점이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쭉 이걸 따라서 이 길을 따라서 여기까지 C까지 움직일 거거든.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 P라고 하는 점 곡선상의 점이니까 여기다 상에 넣었을 때 성립이 돼야 되겠지. 기본적으로 뭐가 성립이 되냐면 관계식이 B는 뭐냐면 A제곱 빼기 5A 플러스 4라는 이런 관계식이 성립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그 이유는 곡선을 따라 움직일 거니까. 그렇지. 그럼 다음에 이거 지난 시간에 했니? 내가 막 그 얘기한 것 같은데? 호랑이 얘기하지 않았니? 그치? 그 문제야. 그 문제. 한 문자를 소구할 거지. 소구할 때 우리가 조심할 건 뭐라고 했어? 범위를 남긴다고 했잖아. 범위. 문자가 하나 사라지면은 그냥 꼬락꼬락 죽지 않지. 그러니까 B 대신 내가 얘를 투입을 해가지고 B를 소구할 건데 얌전하게 안 죽는다는 얘기지. 그래서 B를 내가 소구를 해볼게. 그러면 이 3A 플러스 B라고 하는 거는 3A에다가 B 대신 요거 집어넣으면은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4 여기 됐지? 다시 한번 정리하면 A의 제곱에 마이너스 2A 플러스 4가 돼. 근데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여기에 제한 범위가 있다는 거지. 봐봐. 이 P라고 하는 점은 출발점이 어디라고 했지? A점에서 C점까지 움직여. A점에서 C점까지 움직인다는 거야. 여기까지. 그럼 우리가 B점하고 C점의 좌표는 우리가 눈으로 인수분해할 수 있거든. X-1에 X-4니까 요 점의 좌표는 1,0이 될 것이고 요 점의 좌표는 4,0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 스몰 a는 뭐와 관련이 있냐면 x좌표와 관련이 있어. 그렇잖아. 이 스몰 a는 x좌표지 얘들아? 그럼 이 x좌표는 어디서 어디까지 움직인다? a점일 때는 0이잖아. 그 다음에 c점일 때는 4지. 그러니까 a는 반드시 어디서 어디까지? 0에서 4까지 움직인다는 걸 알 수 있지. 이거를 찾아내야 돼. 맞지? P라고 하는 점이 딱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만 움직일 거거든. 더 이상 안 간다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A의 숨겨진 범위는 이렇게 0에서 4가 된다.
이걸 찾아내야 되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요 식정리만 간단하게 해주면 이제 끝나는 거지. 플러스 3 제곱이 그대로 갈 거야. 그럼 이놈은 이참수인데 아래로 불러긴 이참수지. 대칭축이 A가 1. 그런데 제한 범위는 0에서 4거든. 0이 더 가까워. 0은 한 칸 떨어졌으니까 여기가 여기. 4는 더 멀리 있지. 내가 필요한 부분은 어디다?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어디까지? 여기까지. 이 부분. 그렇지? 네, 그러면 최대값 해봅시다. 최대는 어디서 나온다? 최대 하는 높이가 이제 4일 때. 맥시멈은 A가 얼마일 때? 4일 때 나온다. 그러니까 A에 대해서 4 집어넣을게. 4 집어넣으면 3의 제곱 9에다가 3의 제곱 얼마? 12. 그 다음 미니멈은 이미 알고 있죠. 어디서? A가 1일 때 발생한다는 거 알고 있잖아. A가 1일 때 3이 된다. 지금 문제는 두 개 합을 구하시오. 정답 15가 되겠지. 그 다음 유형 23번. 이거 마찬가지 유형인데 이제 그쪽에 놓고 했는데 그 359번을 한번 보면은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의 알파벳이라고 할 때 이놈의 최소값을 구하시거든. x의 제곱에 마이너스 a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a 빼기 1 두 시근이지. 두 시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 그럴 때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셔요. 그럼 우리가 이제 제곱제곱의 합이니까 곱셈 공식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되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서 2알파 베타 이게 되는 것이고 두 분의 합 알파 베타지. 두 분의 합은 뭐가 돼? 마이너스 이런 걸 이러니까 a 제곱 이렇게 적으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두 분의 곱이잖아. 마이너스 2에다가 알파 베타 두 분의 곱은 이런 분의 이놈이지. 그러니까 a 빼기 1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이거 마저 정리하면 a 제곱 빼기 2a에다가 플러스 2가 되겠네.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라고 하는 거를 구해봤더니만 얘가 나왔어. 2차식이 나왔지.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래. 최소값. 이건 어렵지 않지? 이제 표현해 보니까 a 빼기 1의 제곱이다. 플러스니까 최소값 얼마? a가 1일 때 최소값 1이 같네. 그 다음에 유형 24번으로 갈 건데 362번이라든지 이런 게 오히려 더 잘 나와. 이 참수 활용도 잘 나오는데 잘 나오는 유형은 오히려 유형 25가 잘 나오는 거야. 거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368, 369가 시험은 가장 많이 내는 거야. 368, 369가 기출문은 내가 가장 많아. 368, 369 가장 그냥 터줏대감 같이 나오는 게 두 문제고 그 다음으로 가끔 나오는 게 입장료라든지 뭐 이런 판매 수익에 관한 것들 362번 갑시다. 한경 못하겠는데 또 한 문제 남기고 우리 그 내일은 여러 가지 방정식 들어가니까 362번 갑시다. 그럼 앞으로 메타 시간에는 수상 시험 볼 건데. 내일 메타 시간에 볼지 아니면 어차피 해설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수업 시간에 볼 수도 있고 아직 결정 못했네. 내일 2차를 보게 될까 아마 두 개를 좀 평균 내서 너희들 점수도 좀 중간 점검도 할 겸. 그 362번 봅시다. 지금 수영장 1인당 입장료가 2,000원이고 그 다음에 입장객이 500명이야. 그럴 때 1인당 입장료를 일단 가격을 올리면 당연히 입장객 수가 일반적으로 감소하겠지. 그치? 그랬을 때 50원 올릴 때마다
입장객의 수가 10명씩 감소를 해. 그렇지? 그럼 우리가 이제 입장료 있지, 입장료. 원래 입장료가 2,000원이었어. 2,000원 원래 2,000원인데 2,000원일 때 지금 입장객이지. 입장객이 얼마였냐면 500명이었어. 근데 가격을 올릴 거야. 50단위로 올린다고 했잖아. 제가 1인당 입장료를 50원씩 올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가격을 인상하는 거야. 2,000에서 50x만큼 올린 거지. 50x라고 쓴 이유는 50단위로 올라가니까 50x라고 적은 거지. 이게 입장료야. 그러면은 입장객의 수는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입장객이 줄어들 건데 10명씩 감소한다는 거야. 그럼 빼기 10x 이렇게 적을 수 있지. 입장료를 내가 이만큼 올리면 입장객은 줄어들겠지. 이렇게 x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지금 문제가 뭐냐면 판매액이 최대가 되도록 매출이 최대가 되도록 이거지. 매출이라고 하는 거는 입장료에다가 입장객을 곱하면 되잖아. 그게 바로 이제 매출이 되는 것이고, 걔를 y라고 잡아볼게. 그러면 총 매출은 2000 더하기 50x 얘랑 500 빼기 10x를 곱해주면 되겠어. 최대가 되도록 하면 일단 입장료가 나야 됐으니까 여기에서 공통인수를 싹 뽑아볼게. 여기 10 빠져나갈 수 있고 여기서 50 빠져나갈 수 있지. 여기 50을 먼저 바꾸면 여기는 x 더하기 50 54, 20이니까 40. 그 다음에 여기는 11 빼볼게. 마이너스 10을 뺍시다. 그럼 마이너스 500. 10을 빼면 여기 x 빼기 51이지. 그렇지? 그러면 봅시다. 얘 지금 위로 블록이 이차함수잖아. 위로 블록이 이차함수고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마이너스 40, 여기가 50이지. 지금 문제가 묻는 게 최대값을 묻고 있어. 최대값. 판매액이 최대가 되고 싶어. 그럼 요거 하려고 중간점 어디지? 5가 되겠지. 두 개 더한 다음에 1로 나누면 되니까. x가 5일 때 최대가 발생한다는 거야. 지금 문제가 지금 뭐냐면 총 판매액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1인당 입장료를 구하시오 그랬어. 입장료. 문제가 묻는 거는 입장료잖아. 입장료 얼마다? x가 5일 때거든. x가 5가 되는 순간에 최대가 발생한다. 5 집어넣으면 되겠어. 그리고 5, 25니까 2250원이 되겠네. 정답은 2250원. 그 다음에 유형 하나 368하고 369를 못했는데 정작 중요한 게 분홍이니까 얘는 내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받아보고 여러 가지 분홍식 공부할 거니까 x가 사람 명수죠. x가 사람 명수. 아니 내가 왜 x라고 했냐면 그치 입장객수 50단위로 지금 뭐냐 입장료를 뭐냐면 50단위로 올리는 거예요. 50x라고 쓰는 거예요. 50 그 다음에 100 이렇게 올라갈 거니까